아파트를 취득세 감면받으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쪽에 집중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우울해지고 다운되는데요. 앞으로 내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돈을 불려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어쩌면 지금은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전략을 세우는 시간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이미 원희룡 장관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이건 이제 11월 21일 날 이제 보도 자료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랬죠. 등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등록임대사업을 넓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이걸 주택 사재기 수단으로 쓰고 차익을 누리려는 분들이 본능상 당연하기 때문에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잘 마련해야겠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아파트 등록해달라고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 먼저 아파트 쪽 가면서 사재기 수단으로 쓰고 있더라. 이걸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 왜 찾을까요? 아파트도 임대사업으로 등록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도 등록임대사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또 나옵니다. 찝어서 말하죠. 소형 아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임대 의무 기한도 상당히 길어질 것이고 상승 억제 기간도 폭도 상당히 강화될 것이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소형 아파트는 임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제가 미분양의 해법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지금 보면은 11월 10일에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해가지고 금융 부분에서는 PF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리츠 관련 부동산 지분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실물 부분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얘기 그건 이미 어제 발표됐고 사전 청약에 대한 어떤 물량 분산하는 거 이것도 이제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방안 마련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사실 물론 공급적인 측면은 있죠. 서민들에게 좀 적은 자금에 낮은 임대료의 임대주택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되겠지만 주택 공급 기반의 위축을 방지하는 방안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게 미분양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사 PF 부실을 막을 수 있고 분양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자, PF의 그 부실의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분양을 해서 자금이 회수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그게 큰 문제점, PF 대출이 어떤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미분양 아파트를 소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소화시킬까요? 그게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파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일 뿐 지금 소형주택들은 신규로 분양받는 거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자, 그것을 아파트를 등록하게 해주면서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보고요. 소형 위주의 평형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소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5제곱미터 이하나 아니면 미만 이하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하의 아파트들을 이제 임대 등록할 수 있는 제한으로 평형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공시가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형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뭐 강남이나 이번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사이즈들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좋은 핵심지, 좋은 입지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은 등록 못하도록 해야 하다 보니까 아마도 6억 이하 정도로 하지 않을까 저희 예상입니다만, 그래서 공시가 기준이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고 공시가 기준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사실 현재 미분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는 아직 엄청난 매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지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좀 급지가 높은 데 있는 물건들이 미분양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곳에 있는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찾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세만 감면해 준다고 해서 덥석 잡을까요? 뭐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분양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적용해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과거에 미분양 물건을 받을 경우에는 이 특례제도가 도입이 돼서 종부세에서 합산이 안 되고 주택수로 빠졌던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2012년도에. 그런데 그것이 임대등록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보유기간에 대한 기간을 좀 좁혀준다든가 좀 다른 추가적인 혜택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임대등록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임대등록을 했을 때의 기존 혜택을 한번 볼게요. 지금 있는 이 혜택은 현재 등록하면 주어지는 것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 혜택 두 가지이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 혜택은 이제는 새로 신규로 등록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마 살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보고, 의무도 있죠. 임대료 5% 증액, 뭐 10년 의무 부여해야 되고, 부기 등기해야 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차피 단기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단기 차익 보고 빠져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런 큰 혜택들을 받으면서 임대 등록해보는 거는 굉장히 전략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적용한다는 걸까? 그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소형 아파트는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죠. 근데 어디를 볼까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라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들 중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서울은 아마 좀 가능한 아파트가 많지 않을 것이고 미분양 아파트 중에 보시는데, 다만 내가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좋지만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 치르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은 곳은 자금이 타이트하게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못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투자처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일기 신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들은 이 재건축 이슈가 부각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인프라, 뭐 교육, 교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만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건물의 가치만 바뀌면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 특히 지금 가격 기준 공시가 6억 이하로 들어간다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내려오긴 했으나 그래도 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지분이 크고 재건축 이슈가 많은 일산 신도시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당의 일부 소형 아파트들도 좀 관심권에 두실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듯이 아파트 가격은 지금 너무나 심하게 막 20% 30%씩 급락해서 떨어져 가고 있지만 재미있는 건 토지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 안 떨어질까요? 그거는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은 거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땅이라는 거,
뭔가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게 서울 안에서는 너무너무 부족해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 신규 택지 개발을 하는 거는 거의 어렵고, 결국 서울에서 뭔가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입지에 소형주택을 들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미래의 아파트가 될 물건을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물건을 내가 잡아간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있는 소형주택, 빌라를 투자하시는 전략, 저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신규 공급이 서울 내의 핵심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재건축도 안전진단 지금 완화를 시켜준 것이고, 그 다음에 좀 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조건들, 까다로운 지금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정비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공공재개발 아니면 신속통합기, 신통기획으로, 또는 지금 모아타운,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이런 것들로 지금 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있는 곳, 꼭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곳들, 그런 곳을 우리가 선점한다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10년을 가져가야 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는 좋은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빌라 관심 가지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금 당장의 개발 이슈가 좀 노출되지 않더라도요, 핵심지, 그러니까 도심이죠. 서울 도심, 종로, 중구, 용산,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개발 이슈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물건들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미 한 3년 전, 4년 전에 뭐 창신동 이런 지역들 관심 가지셔라. 전세 끼고 사면 5천만 원 투자하면 되는 곳들이 수두룩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들이 지금 다 개발 사업지들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신당동, 뭐 창신동 이런 지역들, 정말 창신동, 수민동 이런 지역들이 정말 좋은 지역들인데 개발이 다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나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오히려 되게 적은 자금으로 사실 아파트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전세와 매매 갭도 진짜 적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들이 어떤 이슈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전이라고 했을 때 저런 관심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투자를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단계에 지금 급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쳐 있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안 좋은 데이터에 너무 침몰되지 말고 새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새로 길이 열릴 것들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눈을 두시는 것이 지금 시장을 또 잘 이겨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2022년 잘 마무리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